안녕하세요. 성적을 반드시 올려주는 확인 국어의 문명 교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리엔테이션 전 세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번 2018년 시험에서 정말 치명적인, 제가 치명적이라는 센 말을 썼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이유를 먼저 소개를 하고요. 그러면 사실은 앞으로 시험은 어떨까? 이렇게 될까? 네, 그렇게 될 거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커리를 타고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차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치명적인 변화가 뭐냐면 2018년 지방직 9급에서 학생들이 국어에 가장 부담을 느꼈대요. 이제까지는 맨날 영어였잖아요. 국어였습니다. 이게 지방직만 그런 게 아니라 국가직도 그랬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된 이유는 문학과 비문의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수능형스럽게 문제가 출제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쫓겨서 문학, 비문학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식형만 준비, 이제까지는 뭐 문법 공부하고 대략적으로 비문학과 문학 공부하고 갔지만 이제는 지식형만이 아니라 수능형, 능력형 문제를 능력을 만들지 못하면 해결할 수 없는 형태로 변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 전까지 계속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아마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수능형의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확 나와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된 거예요. 이에 맞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제 그걸 말씀드릴 건데요. 그러려면 일단 패러다임 변해야 돼요. 그럼 패러다임의 변화가 뭐냐? 이제는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실전 능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요, 그냥 문제를 풀고 맞았네 틀리네 외우고 뭐 이런 형태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 확인 국어의 시스템을 소개할게요. 영역별로.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법입니다. 이제 듣고 따라만 해도 뭐 저절로 완성되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 시생분들은 아마 잘 할 거예요. 이때까지 문법 어떻게 공부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일단 강의 듣고 교수님들께서 이걸 외워요. 그러면 열심히 외웁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그렇게 외우면 다 돼요? 아니죠. 불안하죠. 그리고 문제를 누구 탓하면 자기 탓을 해요. 몇 회독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하면서 합리화를 합니다. 그럼 몇 회독을 계속 암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불안하죠. 아, 국어는 항상 불안해.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동형 모의고사 풀고 기출문제를 풀면서 아, 이제 좀 알겠어. 요때쯤 시험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 확인 구호 시스템이에요. 일단 첫 번째는 수업 시간에 대답을 하면서 저는 다 암기를 시켜요. 이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현장 강의, 일반 강의는 현장 강의죠. 현장 강의면 현장의 분위기에 막 끌고 가는데 저는요, 수업의 목표가 이 챕터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머릿속에 암기시킬까라는 생각을 하고 강의를 준비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암기한 걸 대답하고 딱 끝내요. 거기서 만약에 대답을 못하면 다시 내용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챕터로 갑니다. 이제 무한해독 이천제를 통해 마스터하는 개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이 뭐냐면 한번 물어볼게요. 영어 문제집이 있어요. 영어 잘하셨던 분 문법책 한번 고등학교 때 보면 어떤 문법책이 좋았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엑서사이즈가 많은 문제집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그쵸? 근데 우리 문법책 보세요. 엑서사이즈가 많은 문제집이 있어요? 없어요. 다 실전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엑서사이즈 2000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개념을 외운 다음에 문제를 직관적으로 풀면 감각 기르게요. 그런데 이 개념을 계속 문제를 생각하면서 개념을 정리하다 보면요, 계속 반복적으로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남아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계속 체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문제를 통해서. 그러면 저절로 암기돼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만약에 틀렸어요? 그러면 또 다시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끝나냐? 아니요. 그리고 이제 3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주간 테스트예요. 주간 테스트를 배운 걸 시험을 봅니다. 근데 만약에 놓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맞아. 이런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또 개념의 문제예요. 그럼 다시 무한해독, 이천제의 내용을 눈으로 빠르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쌓여 있죠. 한 달 동안 해온 걸 월간 테스트해요. 놓치면 또 다시 그 챕터에 가서 또 보게 돼요. 이렇게 되면 저절로 편안하게 몸에 체화돼서 생각하지 않아도 예문으로 손길이 가게, 예문의 답으로 손이 가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개념이 끝납니다. 그럼 이렇게 개념이 끝나면 끝나는 건가? 아니요. 왜?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는 하프 모의고사를,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하프 모의고사를 하는데, 이 하프 모의고사를 한 3개월 동안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럼 3개월 동안 문제를 매일 주말 제약은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저는 15분 동안 10분에서 15분 풀고 15분 동안 또 개념을 정리하면서 문제점 있는 걸 말하고, 이 문제점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미션을 또 던져요. 그러면 또 다시 가서 봐요. 그럼 이렇게 매일 반복해요. 그럼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남는 게 아닐까요? 그걸 통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몇 회독, 몇 회독, 몇 회독. 이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많이 하면 잘하는 건 맞아요. 근데 저의 목표는요, 1회독으로 완성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대답 잘하고 따라오시면, 그리고 제가 하라는 걸 요구하시면 문법은 빠른 시간 안에 몸에 체화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그렇다면 비문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문학은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지금. 이전과 똑같이 공부하면 안 돼. 이전에는 문법 공부하고 비문학 문제 몇 번 풀고 끝냈잖아요. 이렇게 하면 저는 전반적으로 시간이 쫓겨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요번 지방직 시험처럼요. 실력은 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패러다임 변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지금 공부하시는 분은 이렇게 공부했겠죠. 먼저 개념을 정리해요. 그리고 그 유사용의 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기출문제를 풀어요. 이러면 되나요? 돼요. 네. 되죠. 네. 잘하는 사람들만. 그럼 여기서 잘하는 사람의 기준은 뭐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때 수능 시험에서 1등급, 2등급 정도 나왔던 분들은 빠르게 잘해요. 그 1, 2등급 아닌 분들은 볼까요? 문제집을 많이 푼다고 해서 속도가 빨라질까요? 아니에요. 우리 수능 때 다 경험해봤잖아요. 문제집 많이 풀어봐도 점수 어때요? 거의 동일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E 능력, L 능력, P 능력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에 대한 기본학습 능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가 뭐냐면요, 정확한 독해 능력이에요. 그럼 정확한 독해 능력은 뭐냐면 읽자마자 핵심 정보를 팍 잡아내는 능력. 이건 보통 1등급 애들들은 이런 거 갖고 있어요. L 능력은 뭐냐면 읽자마자 글의 윤곽이 딱 그림, 논지 전개가 딱 머릿속에 남는 능력. P는요, 정답의 이유와 오답의 이유가 선지가 고민될 때 딱 그려지는 능력. 이거를 각자 만들어요. 그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한 후 그 훈련 능력을 만들기 위한 연습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얘를 만들어야 돼요. 얘가 정확하게 돼야지 속도가 빨라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스텝으로 지금 시험은 빠르게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 단축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시간 단축 연습은 제가 이제 맨 처음에는 70초로 요 내용을 적용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시키고,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2단계로 65초, 그 다음에 60초, 55초, 50초로 되면서 시간을 빠르게 해서 핵심 답을 잡아내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세 번째 스텝은, 비문학이 우리 시험은 문제가 나오는 유형이 한 12개 유형이 있어요. 그 유형마다 접근하는 방법은 있거든요. 그 방법을 반복적으로 소개하면서 접근하는 방법을 스킬적인 훈련을 시켜요. 이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들어가면 효과가 확 나와요. 그래서 이 능력, 이 연습은 계속하고 여기에다가 방법적인 측면을 사용하면서 계속 적용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잡는 힘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이제 영어에다가 시간을 많이 주는 거라고요.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점수가 나와서 합격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비문학은 이렇게 준비하고, 그럼 세 번째는 문학입니다. 적중을 향한, 문학 만점을 향한 시스템.
요번 시험에서 2018년도 시험에서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문학 작품이 제 확인 국어 2권 교재에서만 85%가 나왔습니다. 이게 나온 작품들이고요. 그러면 이 적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 단축이에요. 네. 안 봐도 그냥 시간이 쫓기면 안 보고도 답을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여유와 심리적인 여유와 함께 답을 선택하는 데서 시간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중이 되면 좋아요. 그러면 제 교재에서 왜 적중이 이렇게 높냐? 이유는요. 제가 교재를 만들 때 지금 문제가 나오는 흐름이 교과서에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문학 교과서에서, 고등학교 교과서. 거기에서 주요 작품들 거의 대부분을 발췌해 놨어요. 그걸 갖고 연습을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더 적중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제 동영 모의고사나 아니면 하프 모의고사 때 이제 지금 문학 교과서고 고등학생들은 11종 문학 교과서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능 작품과 모의고사 작품들 거기에서 문제를 좀 만들어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작품의 적중률은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시간적인 측면과 심적으로 여유를 주면서 다른 거에 편안하게 풀 수 있는 그런 걸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데 만약에 모르는 작품이 나왔어요. 그것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낯선 작품에 대한 감상법 및 낯선 작품에 대해서 나왔을 때 문제를 접근하는 스킬적인 측면을 훈련을 할 거예요. 우리 시험은 내용이 많지 않고 그리고 문제가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답을 잡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아마 빠르게 잡는 힘이 만들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 제가 한 1, 2년 동안 게시판에 답을 달면서 이 확인 국어하면서 지금 3년째군요. 게시판에 답을 달면서 제가 직접 다 달았어요. 질문 많이 한 것 중에 베스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초시생들이. 이 한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말의 의미의 뉘앙스를 잘 생각해보면 이 한자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험에서 지금 평균 점수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합격 컷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한자는 좀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해야 되는데 그럼 막 외워요? 네, 어떻게 외워야 돼요? 뭐 이렇게 또 볼멘 소리로 질문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갖고 프로그램을 딱 짜드릴 거예요. 60일 동안 요 파트 여기까지 외우세요라고 얘기해드리면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주간 테스트하고 틀리면 그 부분 또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 쌓이면 월간 테스트하고 그 부분 또 보시고 이런 원칙을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면 뭐 어휘 한자도 만약에 어휘 한자 같은 경우 한자가 만약에 두 문제 나온다고 했을 때 한 문제는 편하게 맞히고 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절 반절이라고 하는 선지 4개 중에 하나, 2개 이 정도 그 정도 돼서 확률 높이고 어휘도 2개 나온다면 한 문제는 맞히는 거고 한 문제는 하나, 2개 정도 뭐 다 나온다라는 건 사실 뭐 거짓말이고 네. 그래서 확률을 높이는 공부는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통해서 한자 암기 시스템을 통해 어휘 한자 암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분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 강의의 전체적인 확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저는 수업 시간에 저절로 암기하는 학습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강의를 구성했고요. 수업 시간에 다 끝나겠다라는 발상을 가지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마스터하는 개념을 외운 다음에 문제를 풀면 잊어버려요. 근데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을 계속 생각을 하면 직관적으로 답이 보여요. 그래서 영문법 체계에는 엑서사이즈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하고 나서 이제 틀리면 어디로 가라. 이게 되면 어떻게 해라. 라는 형태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인 시스템을 돌리게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암기하고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기억이 나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됩니다. 결국 목표는 뭐냐면 빠르고 정확하게 독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무리는 이제 스킬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커리는 어떻게 타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할게요. 두 부류로 나눴어요. 이제 첫 번째는 초시생. 이제 어떻게 공부할지 깝깝하시잖아요. 그분들과. 두 번째는 저 개념 한 번은 끝냈어요. 이래도군 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 그분을 위한 컬이에요. 자, 제일 중요한 것부터 말할게요. 2개월에 반드시 끝내야 돼요.
이 부분을 길게 두면요. 항상 불안해요. 한 방에 빡 해서 자신감 있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천천히 나가세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과목도 하면서 병행하시고. 그러면 이 확인 국어의 개념 완성에 대해서 얘기하게요. 강의가 얼마나 되나요? 이거는 한 80강 정도를 목표로 합니다. 근데 여기 80강이라는 건 다른 선생님들, 다른 교수님하고 좀 달라요. 50분 80강이에요. 다른 교수님이 현장 강의를 하다 보니까 80분, 뭐 120분, 100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거의 50분에 마칠 거고 50분 안짝으로, 물론 좀 넘는 것도 있지만 안짝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강의가 되겠죠. 그럼 내용 대충 하는 거 아니요. 저는 이거 듣는 여러분 한 명만 생각하고 하는 강의예요. 어떻게 암기시키면서 가게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주변 상황 생각 하나도 안 해요. 현장 강의를 찍으면 어떻게 하냐면 졸린 애 있으면 깨워야 되고요. 재밌는 말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학원이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몇 개월에 얼만큼 몇 개월에 얼만큼 이걸 딱딱 맞춰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는 것도 막 해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딱 기획해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80강이면 충분해요. 50분. 그럼 아마 강의는 2분의 1 정도 줄 걸까요? 준 거예요. 줄었어요. 줄어요. 준 거예요. 준 거. 네. 그러니까 시간 별로 많이 걸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한해독 2000제. 이건 병행해야 돼요. 아까 말했지만 개념하고 외우는 건 아니고요. 개념하고 문제를 통해서 계속 개념을 생각을 하면 그냥 빠르게 기억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수업 시간에 자꾸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비문학인데요. 이거는 다 듣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강의 많이 듣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비문학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잘하시는 분 왜 해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때 1, 2등급 나오신 분 안 해도 돼요. 근데 자기가 불안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요번 시험 같은 막 쫓기는 분들이 계시면요.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스텝에 맞춰서 하고 막 1등급이라 1, 2등급이라도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냥 문제 다운받아서 그 시간에 맞춰서 연습 정도만 하셔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수월하게 갈 수 있어요. 강의도 길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면 자신감이 있는데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프 모의고사를 하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한 3개월 정도 진행하려고 해요. 그럼 매일 안 해요. 주말을 제외하고. 그럼 매일 개념 정리하는 거예요. 저랑. 놓치면 또 가서 보는 거예요. 이때 볼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매일 하면서 몸에 체화시키는 거죠. 같이 병행해도 되고요. 아니면 얘만 해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나중에 하셔도 상관없는데 뭐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맞춰 하세요. 여기는 그래서 나머지 수험 기간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 되면 난 이제 됐어 라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형 모의고사를 풀면 뭐 그래도 틀리긴 하겠죠. 하지만 나는 확실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그럼 만약에 틀렸다면 또 다시 챕터 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래동만에 나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아마 이런 커리대로 따라갖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개념이 자신 있는 재시생. 이거 중요해요. 개념이 자신 있는 재시생. 그런 분은 개념 강의 날리세요. 들을 필요 없어요. 네. 왜? 자신 있는데 뭘 들어요? 네. 그럼 바로 일로 들어오셔서 제가 여기에서 들었던 사람을 전제로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놓친 게 있다면 원칙은 지키시면 돼요. 여기에서 만약에 놓쳤다. 그럼 본인이 갖고 있는 개념서 갖고 그것도 보세요. 네. 본인이 갖고 있는 걸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개념서 갖고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제가 요구하는 것도 주관대 틀렸다. 그럼 확인 국어랑 개념서랑 같이 활용하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번 시험에서 2018년도에 망하신 분이 있죠. 네, 미안해요. 망했다는 표현을 써서. 그런 분들은 여기에서 조금 많이 쫓겼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잘했던 분들, 별로 어려움 없었지만 좀 부담됐던 분들은 이걸 가지고 연습하셔요. 물론 여기 개념에서도 얘기하지만 이걸 갖고 훈련해서 시간에 대한 여유를 만들면서 꾸준히 좀 준비를 하셔야지 올해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똑같아요. 하프 모의고사 보고 기출문제 보고 동형 모의고사 압축 마무리 특강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갖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우리의 목표는 합격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은 합격이 목표고 저는 합격을 만들겠다는 목표고. 이 강의 듣는 분들 있잖아요. 2019년도에 합격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 들으셔야 돼요. 다른 분 듣지 마세요. 네. 뭐 2년, 3년 아니에요. 네. 왜? 그래서 합격한 보람 있잖아요. 저도 보람 있고요. 저도요.
2019년도에 합격시키겠다는 마음으로만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만나서 결과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지 결과 나오는 거예요. 나는 뭐 좀 실력이 부족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할 거니까 따라오시면. 그리고 저도 하면 결과 나오잖아요. 그럼 얼마나 보람 있어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합격하고 나서 여러분 게시판에 글 올려주거나 아니면 어떻게 제 전화번호 찾아서 전화를 해주시거나 그러면 여러분도 좋지만 저도 엄청 좋아요. 그거 되게 짠해요. 콧날 짠한 그런 묘한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멋지게 해서요. 올해 그 결과 만들어 봅시다. 저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